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명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계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분리배출해야 하는 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런데요, 이 쓰레기 배출을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길에서 여러 번 목격했었는데요. 네, 어, 그 아마 환경미화원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네, 길에 혹은 그 길가에 그 네, 보자기를 펴놓고 예, 그 종량제 봉투를 털어놓고 네, 거기서 네, 무언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 분리배출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네, 그걸 네,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만약 분리배출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그 쓰레기 봉투에서 뭐 네, 영수증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그걸 찾아서 예, 어느 예. 과정에서 그러니까 배출했는가 그거를 알아본 다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영수증이나 고지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네, 다들 얘기를 하죠. 네, 네, 이 쓰레기 분리 배출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인데 참 네,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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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오늘은 재활용품 분리 배출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정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정리료 하면 여러분들 다 뭐 거의 다 잘 알고 계시리라 그럼요. 네, 믿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도 재활용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네, 짚어보는 네, 것인데요. 네,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는 신문지, 그리고 도서류, 달력, 네, 포장지, 상자류 등이 있고요. 종이컵이나 우유팩, 음료수팩 등이 있습니다. 네, 네, 요 배출 요령이 예,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네, 물이나 빗물에 젖지 않게 보관했다가 깨끗한 상태로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하는 것이 그 배출 요령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달력 등은 스프링, 거기 스프링이 있잖아요. 예, 달력에. 예. 예, 그 스프링 등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고 우유팩 등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또 물로 될 수 있으면 한 번씩 헹궈서 네, 그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서 묶어서 버리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종이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예. 네, 종이라고 다 무작정 재활용되는 것이 재활용 아니고요. 되는 게 아니죠. 네, 네. 여기에 코팅된 종이라든가 네. 사진첩이라든가 비닐 제품과 혼합된 것, 예. 네, 그리고 팩스 감열지, 예. 휴지, 그리고 일회용 기저귀, 화장질 휴지 등은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에 속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캔 하면 뭐 이제 맥주 캔도 있고 통조림 캔도 있고 커피 캔도 있죠. 네, 예. 그걸 버릴 때면 이건 또 어디에 속하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많은데 자, 음료수 캔, 맥주 캔, 통조림 캔, 분유 캔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재활용 품목에 속하고요. 또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도 재활용에 속하긴 하지만 배출 요령이 있습니다. 네, 내용물을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을 제거한 후에 물로 씻어서 가능하면 압착을 시켜야 돼요. 네, 네. 자,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압착시킨다는 거는 여기에서 부탄가스나 살충제 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서 반드시 그 잔유물을 네. 배출시켜야 하는데 이때 꼭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저도 그 부탄가스 다 쓰고 나면 그걸 버릴 네네. 때 이걸 지킨다고 가위로 예. 찌르고 했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될 수 있으면 남편분들한테 좀 예. 맡기도록 하시고요. 네네. 그게 찌르게 되면 그 잔유물 가스가 배출될 때도 그럼요. 그렇고 어쨌든 네. 흰물로도 모자라고 아무튼 네, 네네. 남편분들한테 좀 손을 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예예. 그리고 네. 여기 캔류는 모두 어떤 캔류든 몽땅 모두 그 내용물을 비우고 한 번씩 네. 헹구면 더 좋고요. 깨끗한 네, 상태에서 네, 그렇죠. 배출을 시켜야 되겠죠. 네. 예. 그다음은 유리병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유리병 그 무색 투명한 병이 있고 또 초록색, 청색 병이 있고 네네. 또 갈색 병이 그렇죠. 있고 하죠. 네네. 네, 그 이런 유리병을 배출할 때는 병 뚜껑을 꼭 제거하고 또 네. 내용물을 비우고 네. 물로 씻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예. 근데 여기 그 맥주병이나 소주병은 네네네. 마트나 슈퍼에서 그걸 수거하더라고요. 예예.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네. 참 처리하기는 좋죠. 네, 그런데 잘 저는 그거 그냥 모여두었다가. 바로 예, 그 예, 예. 슈퍼까지 들고 가기가 네네. 귀찮아서 그냥 바로 내놓을 때가 많은데요. 저는 또 이제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네, 작은 그 밀차에다가 예, 예, 이런 그래요. 그 수거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주워 갖고 다니는 분들. 이제 한 번은 그분들 계시기에 그냥 이제 좀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네, 예, 그 맞아요. 소주병이나 맥주병 갖다 드렸어요.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죠. 네네. 유리나 유리병에 속하긴 하지만 네.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깨진 그릇이라든가 네. 혹은 또 유리라든가 또 거울, 도자기 이런 것은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네. 유리병은 반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되는데요. 네. 이런 깨진 그릇이나 혹은 네. 네. 유리라든가 거울, 도자기 이런 것들은 저기 신문지 같은 데다가 잘 네. 네. 싸서 네. 그 일반 쓰레기와 네. 같이 버리면 됩니다. 뭐 이제 환경미화원을 이제 배려하는 배려하진 차원, 그렇죠. 예. 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네, 다음은 고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사나 못, 철판 등 쇠붙이가 이제 고철에 포함되고요. 네. 그다음 스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이 있는데 배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붙어 있는 고무,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네.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이 불가한 품종이 있습니다.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물을 담았던 통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은 플라스틱 합성 수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는 뭐 음료수병이라든가 네. 생수병 등 그런 페트병이 있고요. 예. 네, 또 샴푸라든지 세제류 용기가 있고 양념통도 있고요. 또 우유병 등 합성 수지 용기도 있죠. 네네. 또 요구르트병이라든가 아이스크림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필름류 포장재도 있고 예. 스티로폼도 있고 비닐봉지도 있고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라면이라든가 과자봉지 이런 네네네. 것들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또 버리면 되고요. 예. 스티로폼은 끈으로 묶거나 반투명 비닐봉지에 넣어서 별도로 배출하면 됩니다. 네네. 근데 요즘은 그 생수병 있죠. 그 투명한 생수병은 네네. 따로 별도로 지금 수거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른 그 플라스틱 병이랑 같이 섞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 피트병은 생수병은 라벨을 뜯고 그 네. 투명한 비닐봉지에다 따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도 마찬가지로 비닐류도 마찬가지로 네, 깨끗한 상태의 비닐봉지라든가 비닐류는 또 따로 분리 배출해야 됩니다. 그 외의 재활용품들은 뭐 그러니까 지방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다른 그 기타의 재활용품은 뭐 한 대다가 섞어서 버려도 된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여기에서 또 그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뭐 플라스틱이기도 하고 합성수지이기도 하지만 네.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소켓이라든지 예. 그 냄비 손잡이라든가 전기줄 말하죠. 네네. 네, 빗물 홈통 그리고 파이프 등 PVC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물질 묻은 스티로폼도 안 됩니다. 네. 이외에 또 어린이 장난감이라든가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CD, 칫솔 등 여러 가지 소재가 복합된 경우 예. 다 재활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고무장갑이라든가 옷걸이, 빨간 고무통 같은 것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폐형광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피를 제거한 후 이제 종이나 비닐로 이제 쌓였던 거죠. 네. 이 종이나 비닐을 제거한 후에 네. 파손되지 않게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겠고요. 네. 이 재활용이 불가한 품종은 백열등이나 깨진 형광 등이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네. 네. 네, 여기 깨진 뭐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버릴 때는 신문지 같은 네네. 것으로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됩니다. 네. 네, 이어서 저기 폐건전지가 있죠. 네네. 폐건전지는 그 망간전지
망간전지, 알칼리 망간전지, 뭐 니켈 수소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네. 마찬가지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는 이 폐건전지 수거함이 비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이 네네네. 대림동 같은 데는 그래도 저기 비치된 데가 많아요. 네네. 네, 이런 데서는 뭐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데, 뭐 배치되지 않은 데는 동사무소를 예. 찾아가면 됩니다. 동사무소 근처에는 아마 저기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든가 형광등 네네. 수거함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네. 자, 이번에는 폐식용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네, 예, 피트병에 담아서 전용 수거함에 배출시켜야 하는데 저는 이 정말 폐식용유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튀김류의 요리를 못 해 먹어요. 네, 폐식용유 하면 참 네. 머리 아픈 일이에요. 저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냥 버리자니 환경 오염되는 것이 네네. 또 꺼려지고, 그렇다고 튀겨 먹지 않자니 또 튀김류를 좋아하니 또 그래. 그래서 저도 예. 기름을 조금 붓고 튀길 네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튀김은 별로 맛은 덜하겠죠. 네. 네. 자, 계속해서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대형 가전제품, TV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m 이상 제품이 이 중대형에 속하고요. 네. 소형에는 청소기나 전기밥솥, 선풍기 등이 속합니다. 네. 그리고 중대형 폐가전 제품은 무상 수거가 가능한데 네. 혹은 배출 신고를 할 때 스티커가 꼭 붙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가구 등 목재류는 필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 중대형 폐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마다 그 수거하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네. 그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수거하는 부분도 있고 수거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 수거하지 않을 때는 꼭 배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청소기라든가 전기밥솥, 선풍기 같은 이런 소형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밀차 밀고 네네네. 다니면서 하시는 그분들 거의 수거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제품들은 거의 그대로 내놓으시면 되고요. 네네. 예, 그 외의 제품들은 꼭 배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붙인 다음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면 네. 수거 거부가 되면서 또 만약 어느 집에서 어느 가정에서 배출한 것이 확인이 되면 과태료도 네.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네. 꼭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매일 하는 일들이지만 네. 우리가 정말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캠페인도 방송으로 이제 방송되고 있던데 네. 불편하지만 우리가 감내를 해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다면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 지구를 살리는데 그렇죠. 예, 동참한다는 그 부분이 참 뿌듯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여러분, 분리배출 요령을 잘 숙지하시어 지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방송이 여러분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네, 이것으로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